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9일 수요일 부모님과 함께 여행하며 세상 물정을 깨우친 석유의 제왕 록펠러에 대해서 들려드릴게요. 록펠러에게 배우는 자립심 어떻게 하면 될지 우리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봐요. 존 데이비슨 록펠러는 스탠더드 오일사를 세워 석유업계를 지배한 석유왕, 세계 최고의 부자, 회계의 달인 등으로 불려요. 시카고 대학을 세웠고 세계 최대 규모의 록펠러 재단을 비롯해 록펠러 의학 연구소 등을 세워 자선 사업에 온 힘을 기울인 사업가이기도 하죠. 미국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록펠러 센터, 뉴욕 맨하튼 중심가에 록펠러 센터라 불리는 고층의 빌딩 단지가 있어요. 원래 콜롬비아 대학의 농장이었던 이곳은 록펠러의 아들 록펠러 2세가 오페라 하우스를 지을 예정이었대요. 그런데 1929년 대공황이 일어나자 마음을 바꿔 록펠러 센터를 짓게 되었어요. 빌딩을 짓는 동안 약 12년 동안 지어졌다고 하네요. 23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대공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록펠러 센터는 사무실, 학교, 쇼핑센터, 영화관, 은행, 식당 등이 한 곳에 모여 있어 도시 속의 도시로 불리며 가장 뉴욕다운 명소로 통한답니다. 뉴욕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맞아요. 자유의 여신상이 있죠? 여러분이 커서 나중에 여행을 할 때는 아마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나라를 여행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많은 것을 보고 익히고 여러분이 느끼고 점점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 속에서 여러분의 지혜를 꺼내는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일을 해낸 록펠러의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우리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부모님과 함께 여행하며 세상 물정을 깨우쳐라. 록펠러에게 배우는 자립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기부를 실천한 미국의 석유왕.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는 누구일까요? 미국 경제주간지 포천은 한 사람의 재산이 미국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로 따져 부자의 순위를 발표했는데 제1위는 바로 존 데이비슨 록펠러였어요. 1937년 사망할 무렵 그의 재산은 미국 경제의 1.5%나 되었어요. 요즘 세계 최고의 부자에 오르내리는 빌 게이츠의 재산이 미국 경제의 0.66%를 차지하는 것에 비하면 엄청난 규모죠. 록펠러는 1870년에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석유회사를 차려 1911년에 여러 회사로 해체될 때까지 미국 석유업계를 장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석유왕이라고 불려요. 그는 성공한 기업인으로 머물지 않고 자선사업가로 가진 돈을 아름답게 썼어요. 록펠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지만 부자가 된 뒤에도 평생 부지런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어요. 더욱이 병원과 대학교 등을 지어 미국에서 존경받는 자선사업가로 알려졌죠. 돈을 모으기도 어렵지만 잘 쓰기는 더 어렵다는데 록펠러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본보기를 보여줬어요. 일기를 쓰듯 평생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회계장부에 꼼꼼히 적었고 번 돈의 10분의 1을 교회에 꼬박꼬박 낸 사람으로도 유명해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뒤에는 교회에 내는 헌금을 계산하기 위해 40명의 직원을 따로 둘 정도였대요.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데에는 아버지 윌리엄 에이버리 록펠러의 영향이 컸어요. 록펠러의 아버지는 자유분방한 성격의 장사꾼이었는데 록펠러에게 세상살이의 매서운 원리를 일찍 깨우쳐 주었죠. 세상이 만만한 곳이 아님을 깨우쳐 주려고 한 거예요. 세상의 물정을 깨우친 현장학습. 록펠러의 아버지는 좀 짓궂게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어느 날 아버지는 손에 뻗어 록펠러의 손을 잡아주는 척 하다 이내 놓아버렸죠. 아들이 바닥에 넘어지자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아무도 믿지 마라. 아버지인 나도 믿어서는 안 될 때가 있단다. 록펠러는 냉정한 세상의 이치를 일깨워 주려는 아버지에게 투덜댔어요.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다 제가 넘어져 팔이라도 부러지면 어떡해요? 록펠러가 자라자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장터를 누비고 다녔어요. 덕분에 록펠러는 시골 마을 같은 미국이 현대적인 국가로 바뀌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죠. 아버지는 장터에서 직접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작은 사발을 큰 접시로 바꿀 줄 알아야 한단다. 록펠러는 어떤 거래든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는 뜻임을 어렴풋이 느꼈어요. 또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쳤죠. 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들을 곧잘 속이지. 난 아이들이 야가 빠졌으면 좋겠어. 록펠러의 아버지는 늘 아이들에게 사회가 매서운 곳임을 일깨워주려고 했어요.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영악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죠. 물론 록펠러의 아버지가 늘 아이들에게 현실적인 법칙만 가르친 건 아니에요. 운동을 좋아해 승마를 비롯해 사격, 수영은 물론 호수에 나가 물고기 잡는 법도 가르쳤어요. 저녁이면 멜로디언이나 바이올린을 연주하며 아이들과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죠. 록펠러의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돈을 모아 학교를 짓는 데도 앞장섰어요. 어린 록펠러는 학교가 가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죠. 록펠러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현장 학습 덕분에 세상 돌아가는 형편의 밝은 소년으로 자랐어요. 7살 때 이미 칠면조를 키워 이웃집 농부에게 비싼 값으로 팔아 돈을 모아 그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도 했죠.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도시로 데려가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익히게 하던 것을 떠올리며 자신의 미래를 그렸어요. 록펠러의 근검절약 생활, 우리 한번 들여다볼까요? 록펠러의 어머니는 검소하고 신앙심이 깊은 분이었어요. 무절제한 낭비는 비참한 가난을 부른다. 아들에게 왜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돈을 아껴 써야 하는지 그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죠. 록펠러는 한편으로는 예의 없고 비도덕적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지만 원칙적이고 검소한 어머니의 생활 방식에 더 큰 영향을 받았어요. 록펠러의 아버지는 소금이나 목재, 말 등을 파는 장사꾼이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느라 몇 달씩 집을 비웠죠. 또 아픈 사람을 낫게 해준다며 의사 노릇을 한 돌팔이 의사이기도 했어요.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아이들 손에 금화 한 입씩을 쥐어주곤 했어요. 돈의 가치를 일깨워주기 위해서였죠. 아버지가 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단다. 용돈을 두둑히 주마. 얼마나 필요하니? 많이는 필요하지 않아요. 25센트만 주세요. 이때부터 록펠러 집안의 일주일 용돈은 25센트로 정해졌어요. 록펠러는 용돈을 받으면 물건을 살 때마다 용돈 기입장에 적었죠. 나중에 록펠러도 자신의 6아이에게 매주 25센트씩 용돈을 주고 어떻게 썼는지 반드시 적게 했어요. 25센트라는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3,000원이 안 돼요. 용돈 기입장을 검사해 용돈을 아껴 쓰고 모아 교회에 내면 상금으로 5센트를 더 주었죠. 세계 최고의 부자였지만 매주 아이들에게 25센트씩 용돈을 주며 아껴 쓸 것을 당부했어요. 대개 아이들은 용돈을 받으면 다 써버립니다. 용돈을 어디에 썼는지 적지 않기 때문이죠. 용돈을 받으면 먼저 용돈을 어디에 쓸지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어디에 썼는지 적으면 용돈을 아무렇게나 쓰지 않게 되죠. 용돈 기입장을 쓰는 것이 습관이 되면 계획해 쓰는 습관이 생기고 남은 돈으로 모으는 습관으로 이루어져요. 10만 달러 가치를 지닌 사람. 한 번은 친구가 록펠러에게 장래 계획을 물었어요. 나는 1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친구는 장래 계획이 그게 뭐냐고 놀렸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록펠러는 1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늘 가슴속에 간직했죠. 록펠러는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다녔어요.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사업이 잘 안 되어 그럴 수 없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철도회사, 은행, 도매상 등을 찾아다닌 끝에 곡물 판매 회사인 휘트 앤드 터틀사에 들어가 경리일을 보았어요. 직장일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시작해 밤 10시에 끝났어요. 열심히 일했지만 돌아오는 월급은 터무니없이 적었죠. 하지만 투덜거리지 않고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힘들 때마다 록펠러는 다짐하듯 중얼거렸어요.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 투덜거리기보다는 지금 열심히 노력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잘 잡아야 해.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찾아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록펠러는 일기 대신 금전 출납부를 썼다 해요. 처음에 록펠러의 월급은 고작 20달러였지만 3년 뒤에는 50달러를 받았어요. 계산서를 정리하는 일과 회사의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도맡아 회계장부에 적었죠. 결국 회계의 달인이 되었어요. 또 하루 동안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개인적인 돈의 내용도 일기 쓰듯이 금전 출납부에 적었어요. 저축한 돈과 투자한 돈, 남을 도와준 돈, 교회에 낸 돈을 빠짐없이 적었죠. 매일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적으며 록펠러는 다짐했어요. 돈을 모으려면 얼마를 벌어 얼마를 썼고 얼마를 모았는지 적는 게 중요해. 1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닌 사람이 될 때까지, 아니 100만장자, 억만장자가 되고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될 때까지 금전 출납부를 적자. 또 교회에 내는 돈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내야 해. 나만을 위해서 돈을 모으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돈을 모은다면 하느님이 꿈을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실 거야. 반드시 내 꿈을 이룰 거야. 록펠러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날마다 번 돈과 쓴 돈을 금전 출납부에 적었어요. 이것은 지금도 록펠러 집안의 문서 보관소에 그대로 남아있대요. 첫 월급을 받은 때부터 록펠러는 교회의 자선 사업에 꽤 많은 돈을 냈어요. 교회의 가난한 신도들을 돕고 아이들의 학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록펠러의 아버지는 록펠러가 어른이 되고 나서도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대표적인 예가 아버지가 지은 새 집에 아들이 사는 대가로 집세를 받은 거예요. 사업을 할 돈을 빌려줄 때도 록펠러의 아버지는 반드시 높은 이자를 받았어요. 회사를 다니던 록펠러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문제는 사업할 돈이었죠. 동업자와 반반씩 돈을 내서 회사를 차리기로 했는데 가진 돈이 모자랐어요. 하는 수 없이 아버지에게 도와달라 했더니 선뜻 빌려주시겠다며 1년 6개월 뒤에 원금과 함께 이자 10%를 갚으라고 했죠. 10%의 이자가 벅차기는 했지만 선뜻 받아들였어요. 록펠러의 아버지가 심하게 대한 것은 록펠러를 큰 사업가로 키우기 위한 계획적인 훈련이었어요. 어려움을 겪어봐야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들을 골탕 먹였지. 힘들게 할수록 그걸 기회로 훌쩍 잘하거든. 록펠러의 아버지는 좀 변덕스럽게 록펠러를 시험했어요. 록펠러가 돈이 아쉬울 때를 골라 느닷없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했죠. 그럴 때마다 갑자기 돈을 마련하느라 몹시 어려웠지만 곧바로 돈을 갚았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가는 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신념을 지키려 했죠. 물론 그때도 이자는 항상 10%였어요. 회사를 키워서 스스로 설 때까지 아버지가 여러 번 그런 식으로 힘들게 했지만 록펠러는 말없이 자신이 할 일을 했어요. 록펠러는 나중에 자서전에 그 시절을 이렇게 돌이켰어요.
그 정도의 가벼운 시련은 내게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좋은 약이라 생각했어요. 실제로 효과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시험 당할 때마다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죠. 록펠러는 영업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석유 재벌이 되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어요. 록펠러가 열심히 노력에 성공하는데 어린 시절 아버지의 현장 학습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아버지는 아들의 성공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산된 행동으로 기꺼이 악역을 맡았어요. 록펠러가 때로는 지나치게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비판도 받았지만 그보다 돈을 아름답게 사용한 자선가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건 아버지가 심어준 경제 관념 덕분이었어요. 록펠러에게 배우는 5가지 좋은 습관. 첫 번째, 용돈 기입장을 만들어 용돈을 관리한다. 록펠러는 일기를 쓰는 대신 돈이 얼마 들어오고 나갔는지 기록하면서 사학가로서 미래를 계획했어요. 여러분도 용돈 기입장에 용돈을 얼마 받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적어보세요. 용돈 기입장은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는데 큰 도움 된답니다. 두 번째, 아무리 어려워도 이웃을 돕는다. 넉넉한 사람만이 남을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록펠러는 어렵고 힘든 때에도 교회에 낼 돈을 미리 준비해 둘 정도로 평소 기부를 실천했어요. 자신만을 위해 돈을 모으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많은 재산을 써 존경받는 자선가가 된 거죠. 자신이 가진 재산에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색한 사람보다 가진 것을 나누어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거죠. 록펠러에게 배우는 5가지 좋은 습관. 세 번째, 근검전략하는 습관을 갖는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무절제한 낭비는 비참한 가난을 부른다고 했어요. 록펠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지만 부지런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죠. 돈이 있다고 아무렇게나 펑펑 써버리면 나중에 빈털터리가 돼요. 미래에 대비해 돈을 아껴 쓰면서 저축하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 세상에 공짜는 없다 말을 명심해요. 록펠러의 아버지는 자신이 지은 새 집에 록펠러가 사는 대가로 집세를 받는가 하면 사업할 돈을 빌려줄 때도 반드시 높은 이자를 받았어요. 대가를 가르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노력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5번째, 인내심을 갖는다. 록펠러는 1863년 폐광을 사들여 광산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땅을 파도 석탄이 나오지 않았죠. 그는 절망의 순간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땅을 파들어갔어요. 그러자 석탄보다 귀중한 검은 원유가 솟구쳐 올랐어요. 록펠러는 인내보다 성공에 필수적인 것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무슨 일에서건 힘들다고 금방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도록 하세요. 부모님과 함께 등산이나 도보 여행 등을 즐기는 것도 인내심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어땠나요? 오늘은 조금 길었는데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어요. 록펠러에게 배우는 5가지 습관. 용돈 기입장 만들어 용돈 관리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웃을 돕고 근검절약하는 습관을 갖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을 명심하고 5번째, 인내심을 갖는다는 거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세요. 책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